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작년도에는 회계 원리 이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쌤이 또 이번 연도에 맡은 과목이 회계 원리가 아닌 회계 실무라는 과목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NCS 과목이라서 원리를 나가기보다는 실무에 관련된 수업을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회계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FAT와 관련된 자격증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수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쌤하고 같이 학교에서 FAT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기출문제만 같이 풀어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건 뭐 어떻게 풀면 되겠다 라고 생각은 조금씩 하고 있을 텐데, 정확하게 그렇다면 하나하나 가장 잘 나오는 부분들을 한번 쌤하고 찝어가지고 이건 이렇게 풀면 된다, 이건 이렇게 풀면 된다 라는 것을 조금 배워가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결국에 뭐냐? 외상거래입니다. 외상거래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그 이외에도 받을어음, 또 지급어음, 그리고 일반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미수금과 미지급금, 이것들이 해당이 될 거예요. 이 6가지의 종류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FAT에서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대입을 시켜서 문제풀이로 나오고 있는가, 그거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상거래냐 상거래가 아니냐, 그 두 가지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상거래 그리고 일반 매각거래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거다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는데, 맨 처음 상거래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나눠준 프린트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 이 PPT 같은 경우에 쌤이 좀 더 요약을 해가지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프린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PPT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요약해서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FAT 2급에 관련돼 가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FAT 2급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FAT 2급에서는 오로지 상품만이 나온다. 우리가 FAT 1급으로 넘어가는 순간 제품도 추가가 될 겁니다. 하지만 FAT 2급에서는 우리가 제품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상품, 이것만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상품과 관련된 거래일 경우에만 우리는 상거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문제를 봤더니만 상품이란 단어가 나와 있다. 그러면 이건 상거래구나. 그렇다면 그때는 어떠한 개정 과목들이 사용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입과 관련돼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회계원리 과정에서도 쌤이 설명을 했었는데요. 일단 매입 시 외상이다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조건 외상 매입금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혹시 또는 매입 시 어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거를 지급어음으로서 개정 과목 처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의 발생, 즉 증가는 둘 다 대변에서 발생이 됩니다. 대변. 하지만 FAT 2급에서 무조건 이 두 가지가 다 대변에만 나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외상매입금은 없앨 수도 있고 지급어음을 따르게 전환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없애는 경우에는 그거는 차변으로 이동을 시킬 수는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입이란 단어를 조금 어려워할 텐데요. 상품을 구매할 때는 우리는 매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매입이란 단어는 구매랑 같은 의미를 조금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매출을 보도록 할게요. 매출이란 단어는 결국에 판매다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상품을 매출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외상이란 문장이 있다,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외상 매출금으로 바로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매출이란 단어가 있고요, 상품을 매출하면서 어음이란 단어가 같이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받을어음으로 개정 과목 처리를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상 매출금과 받을어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증가는 차변에서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그냥 차변에만 무조건 나오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히 외상매출금을 받으러옴으로 전환, 그러면은 외상매출금이 없어져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가끔씩 이렇게 대변에도 나올 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차변에만 나온다, 무조건 대변에만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큰 오산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결국에 매입 시 외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상품을 매입 시 외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외상매입금. 상품을 매입 시 어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급어음. 상품을 매출하면서 외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외상매출금. 상품을 매출하면서 어음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은 받을 어음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상거래를 봤으면 일반 매각거래도 봐줘야 되죠. 일반 매각거래라는 것은 결국엔 뭐냐? 여기서도 이야기, 상품과 관련된 거래 이외. 이 상품과 관련된 거래 이외의 모든 거래는 전부 다 우리 일반 매각거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선 매입이 아니라 매각이라고 나와 있죠. 매각이라는 것은 결국엔 팔았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쌤이 여기서 잘못 썼네요. 이 구입과 이 매각을 바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건 구입이라고 바꿀게요. 여기도 구입, 여기는 매각, 여기를 매각, 이렇게 바꿔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구입 시에 외상이란 단어가 나오면은요, 우리는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상거래가 아니라 일반 매각 거래일 때는요, 구입 시 외상이란 단어가 나오면 미지급금 처리를 하겠다. 구입 시 어음이란 단어가 나와도 우리는 뭐로 처리한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한마디로 상거래가 아닌 일반 매각 거래에서는 구입 시에 외상 또는 어음, 하여튼간 돈을 주지 못했어요. 돈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우리는 미지급금으로 계정과목을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음 반대로 이제 매각, 즉 판매를 할 때 이것도 잘못됐죠? 매각이라는 건 판매입니다. 매각, 판매를 할 때 외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미수금 처리를 하겠다. 한마디로 받지 못한 돈, 또는 매각 시 어음으로서 어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것 또한 미수금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매각, 판매를 하면서 돈을 받지 못했어요. 돈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우리는 미수금 처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죠, 여러분? 즉 일반 매각 거래에서는 외상과 어음을 따로 구분을 두지 않고요. 우리는 바로 그냥 하나의 계정 과목, 구입 시 돈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미지급금, 매각 시 돈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미수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죠? 네, 오늘 내용을 결국에는 풀어보면은, 간단하게 풀어보면은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거래 시 외상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겠다. 상거래 시 어음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지급어음으로 처리를 하겠다. 상거래 시 외상으로 매출을 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외상매출금으로 계정과목 처리를 하겠다. 상거래 시 우리가 어음으로 받았어요. 그렇다면 받을 어음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일반 매각 거래에서는 외상으로 매입을 하든 어음을 지급하든 간에 하나의 계정 과목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일반 매각 거래에서 외상으로 매출을 하든 어음을 받든 두 가지 경우 전부 다 미수금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 6가지의 계정 과목은 결국에는 돈의 이동이 현재 없다라는 거에 이 중점입니다.
결국엔 돈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현금이 아닌 다른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FAT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봤다라면 어느 정도 알 겁니다. 거래처라는 것을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외상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어떻게 하는가? 입력을 해요, 안 해요?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FAT 전산 회계 등의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 프로그램, 즉 실기라는 것을 시험을 봅니다. 이게 항상 70점이 들어가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래처라는 것을 이렇게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이걸 입력을 안 하면은 감점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란 또한 입력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외상거래는 무조건 거래처를 입력을 한다. 여러분, 이게 키워드예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외상거래는 무조건 거래처를 입력을 한다. 무조건. 왜? Why? 거래처를 작성하여 미래에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요.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외상거래라는 것은. 한마디로 외상이라는 것은요, 돈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돈을 주지 않거나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래에 누군가에게 돈을 주거나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받을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미래에 도달했을 때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지?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되지? 이걸 기억을 해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래처를 입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파악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줘야 되는지,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래처를 무조건적으로 입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도 다른 거래 또한 똑같습니다. 만약 돈이 현재 오거나 나한테 오거나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거래처를 입력을 해가지고 미래에 대비를 해주게 된다라는 거 꼭 키워드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문제의 예시가 좀 있어요. 이거 하나만 같이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그 뒤에 있는 실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예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쌤이 그 FAT 2급 45회 중에 2번 전표 입력에 나와 있는 문제 중 하나를 발췌해 온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거래일은 3월 11일이고요. 금액 자체는 우리가 200만 원에 대한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쌤이 방금 전에 이야기한 상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외상, 매출, 외상. 그쵸? 상품을 매출하면서 외상으로 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거에 대해서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된 거래이다. 이 말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상품 외상 매출이라고 하면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외상 매출금.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생성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있던 이것을 뭐로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전에 상품을 판매하면서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를 했던 것이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만기든 뭐 약속 기간이 됐든 간에 보통 예금으로 이제 우리가 돌려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분계 처리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잘 보이지가 않나요? 쌤이 PPT 자료도 좀 제공은 해놓을게요. 그거를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해보세요. 결국에는 어떻게 분계 처리가 되느냐? 차변에 우리가 보통 예금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 지금 외상 매출금이 있던 거를 없애면서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보통 예금. 근데 보통 예금 보면은 거래처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게 FAT랑 전산회가 좀 다른 점이 뭐냐? FAT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예금에 대해 거래처 입력합니다. 즉, 은행을 입력합니다.
하지만 전산에게는요, 보통 예금에 대해 따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FAT니까 이렇게 해당 은행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은행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우리가 대변에다가는요, 외상매출금이 없어지면서 보통 예금으로 전환을 했으니까 이렇게 외상매출금을 대변에 작성을 해주시고, 해당 거래처 샤인스타라고 알려줬죠. 이 샤인스타를 작성을 해주면서 둘 다 금액을 맞춰주시면 이 붕괴 처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는 쉽게 풀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실기 문제가 있는데, 이 실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한번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재생을 눌러서 쌤하고 다시 한번 오답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한번 풀어보셨나요? 쌤이 두 가지의 문제를 좀 줬죠. 1번은 또 이것 또한 45회에서 발췌해온 문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래명세서 빨간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할 텐데, 무조건 거래명세서 그리고 빨간색이 나와 있으면 대변에 상품 매출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쉽습니다. 한번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자료는 위에 있는 거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료 설명. 강남미인의 상품을 매출하고 발행한 거래명세서이다. 상품을 매출하고 발급받은 거래명세서. 그러면서 우리가 상품 매출 대금은 3월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지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상품을 매출하면서 지금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품 매출에 대해 우리가 외상으로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결국에 우리가 차변에 뭐가 발생이 돼야 돼요? 외상 매출금이 발생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거래처 보니까 우리가 공급자고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가 강남미인이죠. 그리고 우리가 총 합계 금액 얼마를 매출했어요? 1,400만 원을 이렇게 매출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대변에 우리가 뭘 매출을 했다고 방금 나왔죠? 그쵸? 상품 매출. 얼마? 1,400만 원을 이렇게 매출을 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매출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익입니다. 수익과 비용에는 거래처를 전혀 입력하지 않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거래처 입력 X 절대 입력하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문제 또한 여러분 이렇게 노란색 전자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나중에 한 번 더 이것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나와 있으면요 대부분 90%가 뭐냐, 외상매출금을 받으러옴으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한번 문제를 볼게요. 민주패션의 상품 판매 외상 대금, 상품 판매 외상 대금, 상품을 판매해서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출금 바로 떠올라야 되죠. 다음 이거를 약소금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를 약소금으로 전환을 했다. 약소금을 받았으니까 받으러움이 되겠네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이 외상 매출금 가지고 있던 것을 받으러움으로 전환을 시켰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받으러움이 생겨나니까 차변에 받을어음. 지금 문제를 보시면 어느 패션? 민주 패션. 그리고 얼마예요? 지금 보시면은 500만 원을 전환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없앴어요? 이걸 받기 위해? 그렇죠. 외상 매출금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어디 거? 민주 패션한테 받지 못했던 거죠. 얼마를? 500만 원을 이렇게 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전자음 나와 있는 문제는요, 결국에는 우리가 또 F3 키를 눌러가지고요, 어음 등록을 해주시긴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좀 더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실전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쌤하고 오답 정리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외상거래에 대해서 상거래와 일반 매각거래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FAT 문제를 풀어가는데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외상매출금, 미지급금 아직도 헷갈리는 학생들도 많아요. 친구들도 많을 거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쌤하고 같이 하나하나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으니 여러분 항상 이렇게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세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